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요즘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으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오늘은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이 얼마나 현재 위험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지자체가 레고랜드 지급 보증을 거부해 ABCP라는 PF 차환이 부도 처리가 됐죠. PF 유동화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에 신용 경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좀 개입된 걸로 추정이 되며 명백한 인재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매우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결국 정부는 50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사 신용경색을 1차로 봉합을 했습니다. 흑자도산 위기를 일단 연말까지는 막아놨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2,000가구의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PF 차환도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제한펀드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억짜리 호미로 막을 것을 50조 원 이상의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는 형국이죠. 만일 50조 원으로 이게 안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은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 매입해야 됩니다. 한국은행법상 바로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금융회사를 두고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른손으로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왼손으로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영국 중앙은행처럼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단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입찰률이 수배, 수십 배였던 멀쩡한 AA급 회사채 발행 시장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무산되고 있는데 일부 통신사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인기가 높은 AAA 등급의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도 지금 유찰된 상태고 다른 우량 공기업들도 모두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유찰될 경우에 기업이 추가 수수료를 물고 증권사 등이 인수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통 보면 투자자가 이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회사에게 PFABCP라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투자를 하고 이 특수 목적 회사는 시행사에게 PF 대출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지급 보증을 누구한테 받느냐? 건설사와 증권사에게 받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관련된 금액을 전부 배상을 하게끔 지급 보증을 받고 진행을 하죠. 그렇게 PF 대출을 받은 다음에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장기 대출로 사업 자금을 한 번에 조달받기보다는 중간에 여러 번 유입되는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단기 대출 이후에 여러 번 리파이낸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기 리파이낸싱 하는 게 바로 ABCP예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는 것으로서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ABCP를 통해 자금을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차환 발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로 차환 발행이 실패하면 신용 공여에 참여한 금융사나 건설사가 해당 ACP를 일단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건설사가 일시적으로 신용경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으로 출발된 공황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야겠죠. 두 번째는 한국은 분양이라는 특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통상 악성 미분양이라고 얘기하죠.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면 1년 내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 현금 흐름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PF 부실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번 단계와 2번 단계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서울권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 악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미분양 중과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인데 지방,
인천, 경기도는 이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서 2번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 지방 군소 시행사들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일시적인 문제로 PF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이 단계적으로 골마가지고 터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게다가 지금 공항에 막바지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증폭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볼 때는 이번에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채안펀드로 강력하게 연쇄부도를 막는다면 적당히 분란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008년이나 2015년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PF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고 이게 2003년 카드 대란과 같이 국가 전체의 신용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피는 레고랜드발 금융 경색 위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한 달 넘게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PF권은 2018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증권사는 부동산 시장 화랑을 이용해 ABCP 발행을 크게 늘려서 수익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PF 잔액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3배 이상 늘어난 상태고 건설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건설사는 그냥저냥 그래요. 그럼 이 46조까지 늘어난 증권사의 ABCP 잔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PF 대출 연체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죠. 2018년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고 2015년에도 사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는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PF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 그렇게 큰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레고랜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2천억 정도 차원 발행을 안 한 것이죠. 근데 강원도 지자체의 1년 예산이 9조 원이 넘어요. 2천억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막지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체율 상황을 볼 때 PF 대출이 연쇄적인 신용 경색으로 연쇄 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아까 46조의 ABCP 잔액이 큰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융사 기관들을 보면 은행이 있고 보험사가 있고 여전사가 있죠. 여전사는 캐피탈이라든가 신용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저축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는데 PF 대출 잔액을 볼 때 증권사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2015년도에 아주 혼이 났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은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보험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사도 올라간 편이죠. 아무튼 지금 신용 경색이 문제가 생긴 곳은 증권사와 건설사입니다. 증권사만 볼 때는 대규모 신용 경색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 악화 이후 두 번째 단계 미분양이 증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건설사 또는 금융사의 자금 경색이 생기면서 마지막 네 번째 PF 부실이 수면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번과 2번 단계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먼저 부동산 경기는 지방,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 자재와 인건비도 지금 20-30% 급증한 상태고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부 지방 건설사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2번과 3번 단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권은 이제 1번에 불과하고 진행은 되겠지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PF 부실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문제가 더욱 골게 되면 PF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지금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문제가 큽니다.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은 굉장히 약한 골이라고 볼 수 있죠. 보험사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증권사는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가장 위험한 은행은 13%도 안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은 건설하는데도 시간
시간이 걸리고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1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도 오래 걸리고 ABCP 차환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기도 합니다. 통상 공항으로 발전되는 데는 미국 부동산의 경우 3년 정도 걸려요. 예를 들어 NAHB 건설 경기, 신규 주택이나 구축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 신용 경색발 공황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에는 이렇게 시간차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과 모든 경제 지표에는 시간차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공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고랜드발 신용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야기꾼도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로 번져갈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낮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와 건설사의 PF 대출 잔액이 그렇게 높지 않고 현재 연체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굼게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PF 부실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